그날 저녁 건축가 김민주는 회사 연구실에서 홀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지난 6개월간 공들여온 테라스파크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료 부실, 부적절한 공법,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무시된 안전 기준. 민주는 설계도를 샅샅이 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상사인 이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상무는 그의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이 상무는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무님, 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대상건설 한민 사장의 직접 지시야. 이미 거액의 뇌물이 오갔고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온 회사가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사장실로 한민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한민 사장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민준 부장, 자네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융통성이 없군.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나?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운명보다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한민 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자네 아들 이름이 김현우라고 했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름은 이수미 씨. 직장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들었네. 한민 사장은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협했습니다. 김민준, 자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이 보고서는 없는 일로 해. 자네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앞으로 이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할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해. 민주는 자신이 없는 삶이 가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한 한민 사장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낡은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현우야, 정말 미안해. 그는 차를 조종하여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폭발하는 순간 온몸으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장례식은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내 수미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민준 씨, 도대체 왜?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슬픔에 잠긴 엄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미는 남편이 남긴 빚과 함께 두 사람만의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원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이수미는 남편이 사라진 후 얻은 첫 직장인 청소부 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걸레와 세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수많은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그리고 지금의 청소일까지.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삶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우를 위해서였습니다. 힘내자, 수미야. 현우가 있으니까. 그녀는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그녀에게 늘 엄마 힘들지?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사라진 민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혁.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매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건축가의 삶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현우는 잘 크고 있을까? 수미는? 그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새로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은 웅장한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선 민주는 그곳의 전경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던 바로 그 테라스파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망치를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결함들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늘 현장의 작은 부분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의 부식, 잘못된 배관. 그는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대상건설 한민 사장의 비서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현장 관리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민준은 놀랐습니다. 한민 사장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민 사장이 그 건물의 결함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 민주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한 진실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일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숨어 살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 해. 내가 직접 이 건물의 위험성을 알려야 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자료들은 5년 전 사고로 인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민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민주는 점점 더 좌절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아시나요? 저희가 테라스파크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그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 학생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민준에게는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떠나왔던 바로 그 아들, 현우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현우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민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은 정의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서 껴안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아시나요? 저희가 테라스파크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우는 작은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부실공사로 지어졌습니다. 입주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용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우의 옆에 서 있던 한 동료가 현장 관리자들에게 다가가 항의했습니다. 당신들,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왜 공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현장 관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뭘 안다고 떠들어? 당장 여기서 나가.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대상건설 한민 사장의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시위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한 남자가 현우에게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민 사장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경호원이 현우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놔주세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치를 든 채 경호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원들 사이로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현장을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경호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민준의 낡은 작업복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봐, 조심해.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그들이 민준에게 신경 쓰는 사이 현우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경호원이 민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왜 우리한테 신경을 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마스크와 안전모, 그리고 낡은 작업복. 얼굴이나 제대로 보여줘. 수상하잖아. 경호원은 민준의 마스크를 억지로 벗기려 했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꽉 잡고 경호원을 밀쳐냈습니다. 이봐, 그냥 가라고 했잖아. 경호원은 격분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온몸에 힘을 주어 경호원을 밀쳤습니다. 경호원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현우가 사라진 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달려서 인적이 드문 곳에 숨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현우에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상건설의 경호원들은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할 것이고 민준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현우와 수미도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현우를 위험에 빠뜨렸어.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준은 이대로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현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현우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현우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시내를 샅샅이 뒤지던 그는 마침내 한 작은 카페에서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년 만에 아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우는 민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5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저 아세요?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아빠야.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아빠 죽었다고 했잖아요. 엄마랑 저만.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빠 죽은 후. 현우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우를 향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왜 저희를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현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난 5년 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상건설 한민 사장의 협박, 부실공사 은폐,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선택했던 마지막 방법까지 민주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현우의 목소리는 허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희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5년간의 이별 후 그들은 이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수미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서자 수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현우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수미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수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한동안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민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왜 이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로 변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미는 울면서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은 아내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세 가족은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은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민 사장의 협박, 부실공사 은폐,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마지막 방법까지. 수미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은 것처럼.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줘요. 수미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제서야 밝혀진 진실. 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왔어요? 왜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 민주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어 살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싸울 거야. 내가 진실을 밝힐 거야.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을 조합해 대상건설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테라스파크의 모든 구조적 결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거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해킹 기술을 활용해 대상건설의 내부 전산망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증거가 거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수미는 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일할 때 이 건물의 내부 지도를 봤어요. 내가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아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여보, 위험해. 그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수미의 눈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싸울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밤늦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테라스파크 건물 앞에는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랜드 오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대상건설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뒤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민준이, 조수석에는 현우가, 뒷좌석에는 수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건물 뒤편 경비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5분 동안 경비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거야. 우리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현우, 수미는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미리 알려준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해 한민 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펜트하우스 층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경비 시스템을 해킹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민 사장의 비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비서를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봐,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한민 사장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잡아. 민주는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서버실로 가. 나는 이들을 막을게. 현우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민주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는 너 혼자 해낼 수 있어.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조심하세요. 현우는 사무실 뒤편에 숨겨진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경호원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웠던 무술 기술을 이용해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수가 많았고 민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한 경호원이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아!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경호원이 민준을 잡고 있을 때 현우가 서버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은 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놈 잡아. 현우는 경호원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건물 구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현우를 잡으려 할 때 민준이 온몸에 힘을 주어 경호원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현우는 비상구로 도망쳤습니다.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봐, 너 누구야? 한 경호원이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대상건설 한민 사장이었습니다. 김민준 살아있었군. 한민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한민 사장은 민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민 사장의 주먹을 맞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민 사장은 민준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한민 사장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민 사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한민국은 대상건설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한민 사장과 대상건설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현우가 확보한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실공사를 지시한 녹취 파일, 뇌물장부, 그리고 조작된 안전진단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상건설 한민 사장 구속, 뇌물 및 부실공사 혐의, 테라스파크 아파트 전면 공사 중단 및 정밀 안전진단 착수, 사라졌던 건축가 김민준, 5년 만에 나타나 내부 비리 폭로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세간의 관심은 김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법적으로 그의 사망은 허위였지만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의 상황을 참작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5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민준과 수미 그리고 현우는 예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5년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망과 슬픔 대신 따뜻한 햇살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수미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수미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니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굳건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건축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민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갈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정직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겁니다. 민주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아빠가 언제나 응원할게.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지난 5년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미는 청소 일을 하며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현우와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주한 찬란한 빛처럼 그들의 미래도 저 노을처럼 밝게 빛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단단히 기댄 세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5년간의 긴 암흑은 끝났고 그들 앞에는 희망찬 새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